지난 몇 년간 정말 수많은 로봇 시연들을 봐왔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혁명은 무대 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불과 3년 만에 로봇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유니콘, 바로 갤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했던 로봇은 아마 춤을 추고 막 공중제비를 도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갤봇이 얼어가고 있는 시대는요, 그런 쇼맨십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진짜 가치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왼쪽의 운동의 시대는 우리 기술 이만큼 대단해 하고 과시하는 데 집중했지만 솔직히 실용성은 좀 부족했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생산성의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로봇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즉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갤봇은 바로 이 전환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거고요. 이 모든 변화를 이끄는 인물이 궁금하시죠? 바로 창업계 왕허입니다. 스탠퍼드 박사 출신의 전 북경대 교수이기도 했던 이 사람은요, 로보틱스 산업의 기존 성공 공식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의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대중의 시선을 끄는 화려한 쇼는 이제 그만.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 까다로운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것. 바로 이 실용주의가 갤봇의 성공 방정식을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갤봇이 어떻게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압도적인 우위를 만들어낸 세 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력, 현장 증명, 그리고 막강한 지원 세력.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갤봇의 혁신적인 로봇 지능, 아스트라 브레인입니다. 이게 그냥 좀 더 똑똑한 AI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쟁사 로봇들은요, 보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기능이 각각 따로따로 놉니다. 그러다 보니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미세한 시간 지연이나 정보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갤봇은 이 모든 걸 하나의 엔드투엔드 모델로 싹 통합해버렸어요. 덕분에 마치 우리 인간처럼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하나로 연결돼서 훨씬 더 유연하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통합된 두뇌가 실제로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 숫자, 99%입니다. 특정 전문 분야에서 갤봇은 무려 99%에 달하는 작업 성공률을 보여줘요. 이건 산업 현장에서 이 로봇은 진짜 믿고 맡길 수 있겠다 하는 신뢰의 증표나 마찬가지죠. 근데 로봇을 학습시키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현실 세계에서 다 모은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갤봇은 여기서 아스트라센스라는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로봇 비행 시뮬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현실과 거의 똑같은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수십억, 수백억까지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면서 로봇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 시뮬레이터의 효과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테슬라가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1000배나 더 높은 학습 효율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확보 경쟁에서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버린 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갤봇은 화려한 시연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갤봇은 이미 우리 주변 다양한 현장에서 진짜로 일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무인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수천 가지의 의약품을 관리하는 스마트 약국, 그리고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의 실제 생산 라인에까지 투입됐죠. 이 모든 게 갤봇의 기술이 그냥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갤봇이 등에 업고 있는 이 막대한 전략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입니다. 갤봇의 성장 속도는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설립 1년 만에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엔젤 투자를 유치했고요. 딱 2년 만에 유니콘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가 AI 펀드가 이 분야에서 최초로 투자한 기업이 됐죠.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투자받았다는 걸 넘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투자자들의 면면입니다. 그냥 돈만 대주는 금융투자사가 아니에요. 중국의 에너지, 통신, 자동차, 반도체를 책임지는 국가대표급 국영기업들이 전부 참여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겔보덱에는 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국가 인프라와 시장 접근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벽이 생긴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막강한 겔봇을 글로벌 경쟁 구도에 놓고 보면 어떨까요? 과연 세계 무대에서도 이런 독주가 가능할까요? 다른 글로벌 경쟁사들과 이렇게 표로 비교해보면 겔봇의 우위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AI 아키텍처의 기술적인 우위는 물론이고 이미 수천 대가 실제 산업 현장에 배치된 실적, 50kg짜리 무거운 물건도 번쩍 드는 능력, 그리고 독보적인 데이터 인프라와 국가적인 지원까지 거의 모든 항목에서 겔봇이 한 발, 아니 두세 발은 앞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매튜 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앞서 나가기 시작한 선두주자가 그 우위를 바탕으로 최고의 인재와 자본을 싹쓸이하면서 격차를 더더욱 벌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미 압도적인 출발을 한 겔봇은 앞으로 산업이 성숙해감에 따라 시장 전체를 흡수하면서 독주 체제를 굳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겔봇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신화 그 이상입니다. 이건 기술과 자본 그리고 국가 전략이 어떻게 미래 산업의 지형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사례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봇과 함께 살아갈 우리의 미래, 그 규칙을 만드는 주도권은 과연 누가 쥐게 될까요?